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주인공인 탄지로가 최종 운명 시점에 다른 주들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보통 소년 액션 만화의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를 받아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며 강해지죠. 작품 마지막 싸움쯤에는 끝판 보스와 싸울 정도의 실력이 되다 보니 세계관 상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탄지로는 과연 마지막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강해졌으며 그 강함은 귀살듯 최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종타쿠 내피셜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탄지로의 무전전 때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보면 신체 능력을 급상승시키는 반점, 자신의 신체의 흐름을 읽고 상대방의 신체의 흐름을 읽어 회피력과 명중률, 치명률을 올리는 내비치는 세계, 엄청난 힘으로 칼을 붉게 물들여 혈귀의 재생 능력을 약화시키는 혁도, 그리고 해외호흡 검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탄지로가 쓰는 해외호흡은 요리이치의 검수를 비슷하게 쓰는 정도일 뿐 완벽한 해외호흡은 아니죠. 탄지로는 작중에 나온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5살의 나이로 아빠인 탄지로의 키를 보면 아직 한참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 신체 능력 자체는 어른이 된 주들보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무장과의 대결에서 그럭저럭 버텨내는 기회에 비해 자신의 호흡을 몸이 따라가지 못해 순식간에 위기에 몰리거나 무잔의 피를 맞고 별 저항도 못한 채 가장 빨리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탄지로 역시 연주 미치리처럼 전투 경험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아 전투할 때 침착한 모습보단 먼저 들이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로 인해 쉽게 공격에 당하는 모습이 꽤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주들과 1대1을 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볼까요?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먼저 충주 시노부입니다. 시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캐릭이지만 전투력만큼은 높다고 말할 수가 없죠. 가끔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전투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면 악플의 호흡을 사용하며 네가 뭔데 우리 시노부 언니를 약하다고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댓글, 뭐 순화를 많이 한 거지만 어쨌든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상대평가인 만큼 누군가의 전투력 순위를 올리면 다른 누군가의 순위가 내려가는 것이기에 작품에 나온 설명들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지나친 팬심은 오히려 그 캐릭을 욕먹일 수 있는 것이니 우리 모두 건강한 오덕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시노 같은 경우는 작중에서 작고 왜소한 체구로 인해 도굴주입해 혈기를 죽인다고 나온 만큼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긴 하지만 신체 능력이 약한 편에 속하죠. 이미 도우마전에서 카나가보다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었으니만큼 탄지로와 1대1로 싸운다면 탄지로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노부의 칼을 조금이라도 맞는다면 시노부의 칼은 다른 칼과는 다르게 독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탄지로에게 공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비치는 세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노부는 반전 발현이 되지 않았기에 반전의 힘으로 신체 능력이 훨씬 강해진 탄지로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예상되네요. 그 다음은 연주 칸로지 미치리입니다. 미치리는 타고난 근육 체질로 인해 체력과 유연성이 아주 높고 일단 너무 귀여운 캐릭터죠. 솔직히 탄지로가 이 귀여운 미치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제가 탄지로라면 미치리를 공격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그런데 작중에서 탄지로가 미치리에게 공격을 한번 날리긴 했네요. 그것도 색드립 공격을 말이죠. 일단 미치리는 높은 신체 능력과 더불어 반점까지 마련해 상현사 조야쿠텐과도 비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전술을 사용하죠. 해외호흡과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탄지로라서 검술 자체는 탄지로가 더 우세하겠지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버티는 미치리의 높은 체력에 탄지로가 먼저 지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치리에게 좋은 시나리오일 뿐 미치리가 평소처럼 별 생각 안하고 돌진해온다면 아카자를 뵌 것처럼 미치리도 탄지로에게 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은 음주 우주이 탱균입니다.
텐겐 같은 경우는 반점을 발현하지 못하고 은퇴를 해버려 평가 절하를 많이 당한 인물이지만 주들 중 가장 스피드가 빠르고 신체 능력도 상위권이라 절대 무시 못할 주죠. 닌자 출신으로 인해 여러가지 잡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싸움에서 변수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순 전투력으로만 따진다면 최종 국면 탄지로가 더 우위에 설 수 있겠지만 1대1 대결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아 센스 자체가 높지 않은 탄지로에게 여러가지 변수에 발목을 잡혀 농락당하다가 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텐겐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닌자로 교육을 받았고 그때부터 쌓인 전투 경험, 23살의 텐겐에겐 엄청난 경험들이 쌓였을 겁니다. 특히 닌자는 혈귀와의 싸움보다 인간과의 싸움에 특화된 기술을 많이 가졌기에 인간과의 싸움을 해오지 않았던 탄지로에게 은근히 쉽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정정당당하게 딱 검술로만 승부를 내자 라고 한다면 탄지로가 이기겠지만 텐겐이 여러가지 수를 쓰며 탄지로의 허점을 노린다면 텐겐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텐겐이 마음먹고 도망다니면 탄지로의 속도로 텐겐을 잡을 수가 없기에 텐겐과 맞부딪히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일격으로 끝내야 하는데 텐겐이 탄지로의 전투력을 알고 얕잡아보지 않는 상황이며 정말 탄지로를 죽여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투력과 별개로 아주 까다로운 상대죠. 그 다음은 염주 랭고쿠 쿄지로입니다. 쿄지로 같은 경우는 무한열차 시점에 주 상위권 전투력을 가진 막강한 인물이었지만 초반에 전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죠. 최종 후면 시점에 다른 주들이 다 반점을 발현하고 그만큼 성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쿄지로의 전투력 순위는 내려가는데 그 말에 불편해져서 그래도 우리 빗주님이 제일 강해요. 내 맘속 1위는 빗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식은 분석 영상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신체 능력이 강하고 판단 능력도 아주 좋은 쿄지로지만 화염의 호흡 자체가 공격에 특화된 다소 정석적인 정직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화염의 호흡 같은 경우는 일격의 상대방을 베어내버리는 한방 스킬 같은 느낌이며 상대방보다 강한 힘이 있거나 비슷한 정도의 힘이 있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노빠꾸로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아니면 같이 죽거나 이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탄지로는 최종 후면 때 쿄지로보다 더 강한 또 다른 노빠꾸인 아카자를 반점과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목을 베어냈으니만큼 쿄지로의 화염의 호흡이 가진 강력한 한방은 탄지로에게 제대로 카운터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조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탄지로와 마찬가지로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혁도 이 3종 세트를 다 발현한 캐릭으로 이 설정들만 보자면 어마무시하지만 코코시보전 때 다소 허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캐릭터죠. 아무래도 탄지로보다 어리며 기초 신체 능력 또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탄지로의 설정과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기에 그런 취급을 받고 사망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설정만으로 보면 무이치로 역시 충분히 주인공감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대장장이 마을편 때만 해도 무이치로가 탄지로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후면 때의 모습을 보자면 둘이 정말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 다 기초 신체 능력 자체가 높지 않고 둘 다 전투 경험 또한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죠. 그렇게 결국 안개의 호흡 사용자인 무이치로보다 근본 중의 근본 해의 호흡 사용자인 탄지로가 주인공 버프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 물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바로 발렸다는 것, 탄지로는 아카자의 목을 베고 무잔전 후반 때 무잔에게서 좀 버텼다는 것으로 탄지로의 우세를 말할 수도 있지만 너프된 무잔의 공격력보다 어쩌면 코쿠시보의 풀체력 공격력이 더 강할 수도 있기에 그것만으로 탄지로가 무이치로를 당연하게 이긴다라고 보기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탄지로 역시 내비치는 세계가 없는 상태에서 코쿠시보를 만났다면 무이치로처럼 바로 썰리는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만약 무이치로가 3종 버프를 발현한 상태로 풀 체력이라면 최종 후면 탄지로와 비슷한 전투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은 수주 규유입니다. 규유 같은 경우 반점은 발현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얻지 못해서 최종 탄지로보다 더 약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비치는 세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유는 꽤나 강한 수준의 신체 능력과 기본적으로 방어력 자체가 높은
물의 호흡을 사용하고 있기에 공격력이 더 약한 건 맞지만 전투력 자체가 더 약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탄지로 같은 경우 내비치는 세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전 때 기후보다 훨씬 쉽게 당해 쓰러지는 것을 보면 싸움에 있어 방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죠. 또한 무장전이 끝나고 나서도 주들 혼자 걸어다니며 혈기가 된 탄지로를 막아서는 체력을 보면 내비친 세계가 없어도 기우는 엄청나게 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어력에 특화된 인물이다 보니 탄지로를 압도해 이기는 방법보다 탄지로의 공격을 계속 막으며 탄지로가 먼저 지쳐 틈을 보이면 그걸 노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죠. 최종 보면 탄지로의 공격력이 강하긴 해도 아카자의 파괴력보다는 더 아래인데 그 공격들도 꽤나 잘 버티고 있던 기우였던 만큼 지지부진하게 탄지로의 체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사주 오바나입니다.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혁도, 3종 세트를 전부 발현한 재능러이죠. 거기에 귀살대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변칙적인 공격에 특화되어 있고 공격력 자체나 완력은 탄지로보다 낮을 수 있지만 탄지로의 약점 중 하나인 전투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파고든다면 오바나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나이는 회피력 또한 꽤나 높은 편이며 전투 센스가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다 보니 서로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오바나이가 회피에만 마음을 먹고 초반 탐색전을 치른 다음 변칙적인 공격으로 탄지로를 압박한다면 탄지로 입장에서 아주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뱀처럼 서서히 사냥감의 숨통을 조여 질식시키는 느낌으로 탄지로를 압박할 그림이 나오겠죠. 전투 경험이 많은 주들에게는 오바나의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리고 전투 경험이 적은 인물들에겐 아주 효과적일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풍주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상위권주로 기본적인 스탯이 쿄조로처럼 아주 높은 인물이었고 거기에 반점까지 더해진다면 탄지로보다 기초 신체 능력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사네미는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하지 못했고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휘기열도 인간에겐 쓸모가 없다 보니 탄지로와 싸울 때 압살하거나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사네미가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검술만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적을 죽이려고 하기에 탄지로와의 승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변칙성으로 인해 탄지로가 끝내 패배할 그림이 예상됩니다. 반점의 무이치로조차 곧바로 당한 코쿠시보의 공격에도 반점 없이 몇 탑을 결혼하던 사네미이며 정신력 자체가 쿄조로와 더불어 귀살대 투탑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과 목숨 걸고 싸운다면 진짜 무섭긴 하겠네요. 물론 최종 탄지로의 혁도를 발현한 해외옥 공격이 사네미의 혁도 바람의 옥 공격보다 혈귀에게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과의 싸움에서 보자면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비슷한 실력이라면 얼마나 더 독한 놈인지가 더 중요하기에 아무래도 몸의 성장이 덜 끝나 기초 체력이 낮은 탄지로가 사네미에게 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암주 교메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종 탄지로가 교메이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저는 1대1에서 둘은 전혀 다른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메이는 다른 주들 비해서도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혁도, 3종 버프를 발현한 사기 캐릭이죠.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힘은 공격을 막는다고 해도 그 충격에 뼈 한 군데는 나갈 것이며 이 육중한 몸을 가졌으면서도 회피력은 또 귀살대 상위권입니다. 코쿠시보의 공격을 엄청나게 잘 피해 코쿠시보조차 놀랄 정도였죠. 교메이가 이 회피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소리의 반향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눈보다도 훨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교메이가 눈이 보였다면 얼마나 강했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눈이 보이면 오히려 더 약했을 겁니다. 뒤에서 오는 공격조차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기입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교메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내비치는 세계는 어떻게 봄? 이러기도 하는데 내비치는 세계는 실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 느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메이는 사슬이 달린 철퇴와 도끼를 사용하는데 이것 자체가 변칙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변칙적인 공격은 전투 센스가 낮은 탄지로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탄지로가 직선적인 공격을 한다고 해도 맞받아칠 수 있으며 파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탄지로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전투가 장기전으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간다고 해도 체력 자체 또한 교메이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탄지로가 나이를 많이 먹고 전성기의 몸이 된다면 모를까 최종 공연 때 15살의 몸으로는 교메이를 이길 확률이 아주 낮죠. 마지막 번외로 일주 요리이치입니다. 만약 탄지로가 최종 공연 시점 때 전투력으로 요리이치와 맞붙는다면 저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탄지로가 죽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최종 탄지로가 귀살대 주들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력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댓글에 작중에 나온 설명에 의해 타당한 논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캐릭터가 더 좋으니 얘가 이겨요 이런 거 말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